안녕하세요. 이슈보객입니다. 자, 한국사를 소재로 한 영화 시대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 1, 3탄으로 조선을 했고요. 오늘 조선 2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이 명량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제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고요. 자, 조선 2 첫 번째 작품은 광해입니다. 정식 제목은 광해, 왕이 된 남자였죠. 네. 여기서 뒤에가 상당히 씁쓸합니다. 왕이 된 남자. 무슨 말입니까? 왕이 아닌데 왕이 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뒷문구가 광해의 운명을 암시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슬픈 광해. 자,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정식 임금 칭호를 받지 못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연산군하고 광해군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광해는요. 연산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임금의 칭호를 받지 못해요. 정식 임금의 칭호라는 것은 뒤에 조가 붙거나 종이 붙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조를 붙이고 종을 붙이느냐는 사실 학문적으로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광해는 광해군으로 불리게 된 슬픈 남자고요. 이 광해군은 게다가 무덤 또한 왕가의 예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일반 사대부가 중에서도 아주 축소된 형태, 즉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 반정에 성공했던 서인 세력은 광해를 죽어서까지 능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이 작품에서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상당히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병헌은 광대였는데 이 작품 스토리상에서는 광해와 얼굴이 가장 닮은 사람으로 뽑혀서 허수아비 임금 노릇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광해가 등장했던 배경에 대해서 논한다면요. 광해는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선조의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광해가 운명적으로 비극적이다는 느낌이 오죠. 첩의 아들 중에서도 장남이 아니에요. 그러면 왕실 서열상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광해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광해는 임진왜란 때 세자로 칼 들고 임진왜란의 전장을 뛰어다니며 의병들과 함께 조선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겨우겨우 왕이 됩니다. 광해는 소수파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법적 엄마였던 임목대비를 유폐시켰고 선조의 노욕이 만들어낸 임목대비가 낳은 어린아이 3살짜리 영창대군, 사실 혈통적으로만 따지면 영창대군이 왕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왜? 정실 부인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광해는 늙은 세자, 아버지가 미워하는 늙은 세자, 사실상 임진왜란을 이끌었던 세자, 영창대군이 왕이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죠. 영창대군을 사사시킵니다. 자, 이런 측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왜 광해가 그랬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광해는 폭군이었다, 광해는 혼주였다, 광해는 잔인했다, 어불성설입니다. 다 배경이 있습니다. 광해는 결국 약한 왕권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또한 북쪽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명나라가 흔들리고 청나라가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광해는 영리한 사람입니다. 임진왜란의 피해를 극복해낸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청나라가 쳐들어온다면 조선은 살아남지 못한다. 광해는 판단합니다. 중립외교를 택합니다.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서인은 명에 대한 명분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죠. 광해는 결국 소수파 정권을 이끌며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대동법도 실시하고 세제 개편입니다. 많은 개혁 정책을 단행하며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 인조 반정 세력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개혁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 또한 바로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상 깊은 대사가 뭐냐면요. 이병헌이라는 광대가 왕 노릇을 하면서 진짜 왕처럼 조정의 대신들을 혼내는 장면이 있어요. 조정의 대신들이 전부 다 명에 대한 사대를 부르짖으며 광해에게 임금님 편전 앞에서 건의할 때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거기서 아주 근엄하게 외칩니다. 그대들의 나라는 어디이며 그대들의 백성은 누구인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허울에 빠진 명에 대한 사대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정치를 할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죠. 네, 그 경구는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요. 병자호란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뛰어난 외교 전략가였던 광해군을 밀어내고 명나라에 대한 어리석은 명분을 바탕으로 정권을 탈취한 서인이 인조 반정을 일으켰고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의 대표 주자 인조가 왕이 됩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서인과 인조의
친명 정책으로 청나라를 자극합니다. 청나라가 결국엔 쳐들어옵니다. 최종병기 활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작품은 최종병기 활, 뛰어난 활 기술을 갖고 있는 조선의 청년들이 병자호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매우 역동적으로 그려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장면은 첫 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청나라 장수가 조선의 처자를 납치했을 때 조선의 어린 처자가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나라 장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선의 계집이 조선의 왕보다 낫구나. 네, 저는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이 그렇게 문약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것은 정치의 탓입니다. 이 최종병기 활은 여러 가지 CG를 매우 효율적으로 넣음으로써 사실상 액션 영화에 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양 작품들 300이라든가 등등 이런 작품들보다 더 뛰어난 활극을 보여준 대단한 액션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은 사실 우리가 참패한 전쟁이고요. 인조가 청태종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309 고두례를 합니다. 그 흔적이 청태종 송덕빛,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삼전도의 굴욕, 송파구 삼전동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장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그러나 병자호란을 적극적으로 극복해내는 장면의 포인트가 있었던 최종병기 활.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같은 시기입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긴 한데, 베스트셀러 작가 김훈 씨의 동명소설을 영화한 남한산성입니다. 자, 여러분,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왜 세계문화유산인 줄 아세요? 비상 전시에 행궁을 산성 안에다 모셨다. 무슨 말이냐? 산성 안에 임금님이 정사를 행하는 건물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래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고요. 여기는 트레킹 코스로 좋습니다. 성남, 하남에 걸쳐 있는 이 남한산성은요, 걸으면서 역사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는요,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쟁취하고 이런 밝은 역사만 보는 것보다는 또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이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은 흥행에 크게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화파였던 최명길과 주전파였던 김상헌의 그 아주 치열하고 논리적인 대사 전개, 이걸로 영화를 좀 깊게 보시는 분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고증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인조가 남한산성에 숨어 들어갔다 결국에는 이해 겨울이 너무 추웠고 영하 20도를 넘는 혹한 속에서 동상에 걸려서 팔다리를 잘라내는 백성들, 병사들, 이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의 송파구 삼전동, 그 당시에는 한강 하구뚝의 변화로 만들어진 섬이었어요. 삼전도에 나와서 항복을 입습니다. 항복. 수항복이라 그러는데요. 청색옷이에요. 그걸 입고 9번 땅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꽝꽝꽝 꽝꽝꽝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 당시 인조의 머리에서 피가 질질질질 흘렀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굴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굴욕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료를 보시면요. 그 당시 청태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굴욕적인 항복의 의뢰를 하고 있는 인조에게 청태종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의 불민함도 모두 다 과인의 과실이다. 과인의 불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편한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싸가지 없이 개긴 것도 다 내가 널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죠. 사실은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멘트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상만으로 전쟁을 추구한다, 명분만을 추구한다, 옳지 않고요. 우리는 병자호란을 결국은 항복을 통해서 끝을 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외침을 극복해낸 우리 선조들의 역량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사실 청나라하고의 외교적 관계에서 좀 더 실리적인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부터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고요. 최종병기 활과 남한산성은 워낙 캐릭터가 특색 있는 작품으로서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 다시 조선 후기로 더 뛰어들어 가겠습니다.